상속세로 다 뺏어간다면 대체 어떤 부모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산을 일구나요? 컴하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건마입니다. 삼성전자 회장 이건희 회장님이 2020년 10월 25일 서울 삼성병원에서 별세하셨습니다. 영상에 앞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4.18%, 삼성전자 우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9%, 삼성 SDS 0.01% 등의 지분을 보유 중이며 지분 가치만 무려 18조 2천억 원대에 달하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와, 역시 우리나라 최고 부자 클래스. 삼성 같은 거대 기업의 오너가 별세하게 되면 정말 엄청나게 큰 문제가 남게 되는데 바로 상속세예요.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정말 지나치게 악질적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 50%이지만 경영자가 직계비속 즉 자식들에게 상속하게 되면 최대주주 주식할증 최대 30%가 적용되어 최고 상속세율은 65%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에서 상속받으려면 18조 2천억 원의 65%인 11조 8천억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니까요. 18조 넘게 물려받는데 실제 받는 돈이 6조밖에 안 된다고? 지금 당장 삼성에게 10조 원 규모의 상속세를 받으면 엄청 부자인 삼성 일가에서 나라에 돈을 낸 것이니 그 정도 돈은 내도 되고 그 돈으로 나라 살림이 좋아지고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건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를 당장 욕심의 눈에 멀어서 배를 갈라버리는 것과 같아요. 10조라는 큰 돈을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나눠 갖는다면 20만 원밖에 안 된다니까요. 누군가 20만 원을 공짜로 주면 좋기야 하겠지만 이걸로 살림살이가 크게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부작용에 비하면 정말 적은 금액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상속세가 높은 다른 나라들도 가족 승계 시 상속세 감면 혜택이 있으며 가업 상속 공제 혜택까지 있어서 독일 같은 경우 30%인 상속세가 4.5% 수준까지 최고 상속세율이 떨어져서 폭스바겐 같은 대표 기업들이 가족 경영을 지속하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OECD 35개국 중에 직계비속의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경우는 17개국이 있으며 세율 인하나 큰 폭의 공제 혜택을 제공한 나라는 13개국에 달합니다. 이런 나라들은 왜 기업 경영을 하면 상속세를 크게 완화해 줄까요? 바로 지금까지 이어온 기업 경영에 흔들림 없이 앞으로도 기업 경영을 잘해달라는 의미죠. 기업이 발전할수록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양질의 취업자가 늘어나고 기업이 내는 세금도 올라가고 양질의 취업자가 내는 세금도 올라가서 결국 전체적인 국가 발전이 가능한 거니까요. 이 거지 같은 상속세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중과세 문제로 항상 시달리는데요. 부모님이 살아생전 어렵게 번 돈은 이미 세금을 다 내고 남은 돈인데 이 돈을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상속세를 물리는 건 또 한 번 세금을 물리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사람들은 부모님과 자식은 다른 사람이기에 자식 입장에서는 공짜 돈이 생긴 거라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비는 증여세를 내나요? 안 내잖아.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어렵게 번 돈을 인정해줘야 사람은 계속 열심히 일하려 하고요.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식은 그 돈으로 사업을 하거나 지출을 하는 등 경제가 선순환이 되지만 상속세로 다 뺏어간다면 대체 어떤 부모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산을 일구나요? 대충 벌고 다 쓰고 죽지 안 그런가요? 당장 저 같아도 그럴 텐데 그런 사람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이렇게 전 국민이 욜로하면 우리나라 경제 잘 돌아가겠네. 대충 벌고 팍팍 쓰면 소비가 늘어나서 경기가 돌 거라 생각하겠지만 대충 벌기 때문에 소비하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 생산성이 없어지며 나이를 먹고 늙게 되면 국가가 보살펴야 되는데 사회적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치는 세금도 줄어들 텐데 그게 감당이 되겠어요? 점점 다 같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먼저이기 때문에 개인의 욕망을 인정해줘야 그 욕망으로 인해 본인이 스스로 열심히 일하게 되고 나라 전체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남에게 하기 싫어하는 일 강제로 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돈 주면 하잖아요. 힘들게 일하면 나중에 그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욕망을 인정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면서 그게 좋은 거라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잘 될까요? 당연히 잘 안 되죠. 조별 과제만 해봐도 바로 알잖아. 무임승차려는 놈이 꼭 있다니까요. 그것도 개인 성적이 걸려있으니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있지 개인 성적하고 상관이 없고 나중에 다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다. 이런 추상적인 목표라면 그 와중에 열심히 하려고 하던 사람마저 포기하게 된다니까요. 이 어려운 걸 억지로 하게 해야 하니 되겠어요? 잘 안 되지. 잘 안 되니까 자꾸 국가가 통제를 하게 되고 통제를 하더라도 결국 북한 꼴 나는 겁니다. 자산 리서치 업체 뉴월드웨스와 아프라시아 은행이 내놓은 부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 1000명 정도의 백만장자가 싱가포르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법인 설립이나 운영의 제도적 뒷받침이 잘 되어 있어 세금 부담이 낮으니까 싱가포르의 많은 기업들이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처럼 기업하기 좋고 상속하기 좋은 세금 체계를 만들면 국내 기업
가족들도 더 발전하기 좋아지고 해외 기업도 많이 이전해 오고 전 세계 부자들도 줄을 서서 이민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우리나라 정도면 잘 사는 나라에 치안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전체적인 세수가 늘어나니 훨씬 더 살기 좋아질 텐데 왜 지금 우리나라는 반대로 하냐고요. 정말 답답하네. 이번 영상의 요약, 부의 대물림이라며 상속세를 주장하는 자들이여 정신 차리자.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세금 낼 거 다 내며 어렵게 모은 돈을 왜 그대들이 강탈해 가려고 해. 상속받아 편하게 사는 자식들을 시기 질투하지 말고 보는 대상을 바꿔 열심히 일해서 물려주는 그들의 부모님을 본받으려고 하세요.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기업인이 기업을 상속받아 계속 운영하면 기업 운영을 잘하라고 상속세를 면제해준 쪽으로 가야 기업이 계속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어 결국 국민 전체가 살기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20억 만든 흑수저 건마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